어머님, 배가 너무 아파요. 119 좀 불러주세요. 119는 무슨 딸을 임신한 주제에 우리 가문에 딸은 필요 없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 친자인지 어떻게 믿니? 임신 14주차 하리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말로 어지러워 계단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어요. 초음파로 확인된 아이의 성별이 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만 원하던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며느리를 방치했어요. 남편도 아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리는 아이를 잃고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7년 후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그들의 비리를 파헤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리는 설레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의 작은 화면 속에서 콩알만한 생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린의 입가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어요. 아침부터 입덧으로 고생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오명자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명자는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민우는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하리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작은 생명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이 집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밀려왔습니다. 명자가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진을 들여다보던 명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이게 뭐니? 명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희 아기예요. 어머님 14주 됐어요. 예쁜 딸이래요. 정말 잘 됐죠?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모신 자리인데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명자의 표정에서 축하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축하는커녕 명자는 초음파 사진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하리는 그 서류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택배 수령 기록과 고아원 출입 기록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야. 너 일주일에 3번씩 같은 곳에 택배를 보내더라. 이상한 남자 이름으로. 명자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건 고아원에 기부하는 옷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옷들이요. 하린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당황스럽고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의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아원? 웃기지 마. 너가 얼마나 자주 그곳에 갔는지 다 조사했어.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 한쪽에 마련된 제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제단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더니 향불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미 초음파 사진을 향불 속으로 던진 뒤였어요. 얇은 종이가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오렌지빛 불꽃이 사진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어요. 하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 뱃속의 아이가 정말 우리 민우 아이인지 어떻게 믿니? 친자 확인부터 똑바로 하고 얘기해.
그리고 친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는 딸은 필요 없다. 아들이 필요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말이다.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리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보, 할인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잠깐만. 하리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초음파 사진이 타오르던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계단을 향해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으로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하리는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어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5번째 계단쯤 내려왔을 때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하린의 손이 난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하린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린의 몸은 계속 굴렀어요. 마침내 계단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린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어요. 아랫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기.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가 계속 나왔어요. 어머님, 구급차. 하린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명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에 핏자국 옆에 찍혔어요. 명자는 하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어요. 119 부르지 마라. 명자가 민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대를 못 이을 피다. 하린의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계단 위에 서서 하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손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1초의 망설임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우는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린의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어요. 이게 끝인가? 하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옆집에 사는 김도경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였어요. 도경은 바닥에 쓰러진 하린을 보고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하린 씨, 정신 차리세요. 도경은 하린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응급 환자 있습니다. 임산부 추락사고요. 출혈이 심합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급했습니다. 그는 하린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누가 감히 119를 명자가 날카롭게 말하려 했지만 도경이 그녀를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도경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어요.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차가운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어요. 하린은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구급차의 불빛이 회전하며 지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였어요. 하리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어요. 마취제가 투여되면서 의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의사의 낮은 목소리였어요. 유산입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 하리는 퇴원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간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보호자분이 병원비 결제를 거부하셨어요. 퇴원 전에 수납해 주셔야 합니다. 하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카드를 꺼내 결제를 했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재단 앞 바닥에는 아직도 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명자의 구두 굽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리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피자국 옆에 까맣게 탄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의 잔해였어요. 하리는 그 조각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까맣게 탄 종이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은 흑백 이미지가 보였어요.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탄 종이를 적셨어요. 미안해. 하린은 속삭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린은 탄 종이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검은 가루가 묻었어요. 그날 밤 하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탄 초음파 사진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린은 그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하린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것을 되돌려줄 거라는 것. 하린의 손 안에서 탄 종이 조각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수의 씨앗이 되었어요. 하린은 작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보였어요. 재활치료 일정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유산 후 하린의 몸과 마음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악몽을 꿨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꿈, 타오르는 초음파 사진,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던 시어머니의 눈빛. 하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어요. 아침 8시 하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예전의 순한 눈빛은 사라지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린은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 근처의 한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3층에는 여성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하린은 석 달 전부터 이곳에 다니고 있었어요. 교육실 문을 열자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혼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하린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린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호라고 합니다.
재무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멘토를 맡게 됐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사업은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숫자가 받쳐줘야 해요. 오늘은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를 듣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씩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어요. 지호는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언제인지, 초기 자본은 얼마나 필요한지, 목표 고객은 누구인지. 하리는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드디어 할인의 차례가 됐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저는 버려진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고 싶어요. 교육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호가 눈썹을 올렸어요. 버려진 옷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헌옷 수거함에서 나온 옷들이요. 대부분 그냥 버려지거나 해외로 수출돼요. 저는 그 옷들을 수거해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리폼해주고 싶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버려진 천에도 생명은 있어요. 그걸 살려내고 싶어요. 지호는 턱을 괴고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헌옷 수거는 이미 대형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둘째, 리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손익 구조가 맞을까요? 할인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노트에는 지난 석 달간 조사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량 다품종으로 가면 돼요. 대량 생산이 아니라 맞춤 제작이요. 고객이 원하는 옷을 정확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유일한 옷을 갖게 되는 거죠. 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계속해보세요. 할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내용을 쏟아냈어요. 초기 자본은 500만 원, 헌옷은 지역 재활용센터와 계약, 리폼은 일단 혼자서 시작. 그렇게 한 달에 10벌만 팔아도 생활비는 나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지호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지호와 마주 앉았어요. 지호는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할인은 컵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요? 온라인 주문 시스템, 재고 관리, 고객 관리. 이런 걸 체계화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인은 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요? 당신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죠? 지호가 빙긋 웃었습니다. 저도 복수하는 중이거든요. 제 방식으로요.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 제 복수예요. 할인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무너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인과 지호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호는 사업 계획서를 다듬었어요. 할인은 재활용 센터를 돌아다니며 헌옷을 모았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옷을 날랐어요.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은 작은 작업실이 됐어요. 바닥에는 천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할인은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할인은 버려진 천을 만지며 이상한 위안을 느꼈어요. 이 천들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소중했을 거예요. 지금은 버려졌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나처럼.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첫 작품 10벌을 완성했어요.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미미했어요. 좋아요가 겨우 20개 정도 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린 씨, 좋은 소식이에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안의 옷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이야기를 다루고 싶대요. 하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촬영은 다음 주에요. 준비하세요. 촬영 당일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PD와 카메라 감독이 좁은 방에 들어왔어요. 하린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려진 천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생명을 살려내고 싶다는 것.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SNS에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건, 20건, 30건. 하린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린 씨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나는 이 동네 재활용 상인이요. 당신이 내 구역에서 헌옷을 가져간다며?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방송에 나와서 돈 벌면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더군. 출연료 절반 내놔요.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연료 같은 건 받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500주면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남자는 협박하듯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린은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싸우지 마세요. 협력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상인과 계약을 해요. 헌옷 공급 계약. 당신이 일정 비율의 수익을 나눠주는 조건으로요. 그럼 윈윈이에요. 하리는 지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하리는 그 상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500을 드릴 순 없어요. 대신 제한이 있어요. 하리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매달 제 수익의 10%를 드릴게요. 대신 양질의 헌옷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500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상인은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보죠.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하리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상표 출원 페이지를 열었어요. 빈칸에 천천히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매종 할인.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떴어요. 하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매종 할인. 할인의 집. 할인의 시작. 그리고 복수의 첫걸음. 하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화면에는 태온 패션의 신제품 룩북이 떠 있었어요. 하린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화면 속 재킷의 라펠 각도, 주머니 위치, 스티치 라인. 모두 하린이 6개월 전에 그린 스케치와 똑같았어요. 아니,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린은 책장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6개월 전 날짜가 적힌 페이지였어요. 거기에는 지금 화면 속 재킷과 거의 같은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라펠의 각도는 45도, 주머니는 허리선에서 8cm 위, 심지어 단추 개수까지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태온 패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운영하는 회사, 전 남편 민우가 이사로 있는 회사. 하리는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지호는 2번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하린 씨, 무슨 일이에요? 지호의 목소리는 약간 졸린 듯 했습니다. 지호 씨, 태온 패션 신제품 봤어요? 내 디자인을 훔쳤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해요? 100% 확실해요. 당장 와줄 수 있어요? 30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3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언제 잤는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보여주세요. 지호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하리는 스케치북과 룩북을 나란히 놓았어요. 지호는 두 이미지를 한참 비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도용이에요. 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그쪽은 대기업이에요. 하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증거를 모아야죠. 체계적으로요. 지호는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첫째, 당신의 스케치 원본과 날짜 증명. 둘째, 태온의 제작 일정. 셋째, 내부 제보자. 내부 제보자요? 하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기업에는 언제나 불만을 가진 직원이 있어요. 찾아야 해요. 이틀 후 하린의 이메일에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태온의 진실.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온 패션 재무팀 차장 배은솔입니다. 당신의 디자인이 도용된 걸 알고 있어요. 증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야 해요. 하리는 즉시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만나요.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요.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곳. 사흘 후 하린과 지호는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은솔을 만났습니다. 은솔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짙은 다크서클이 눈 밑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태온 내부 메신저 캡처본이 있어요. 디자인 팀장이 외부에서 받은 스케치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이에요. 은솔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주위를 계속 둘러보았어요.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명자 회장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재무팀이라 다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이 회사는 썩었어요. 은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호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샘플 제작 일정이요. 언제 샘플이 만들어졌는지 날짜가 필요해요. 그건 외주 서버에 있어요. 백업 파일을 뒤지면 나올 거예요. 은솔이 종이에 서버 주소를 적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명자 회장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은솔은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하린과 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겠죠. 지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메신저 캡처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린은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디자인 팀장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스케치 수정해서 샘플 제작 들어가. 라펠 각도만 5도 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날짜는 넉 달 전이었습니다. 할인의 스케치를 SNS에 올린 지 2개월 후였어요. 이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메타데이터가 필요해요.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증명할 수 있는 거요. 지호는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외주 서버에 접근해야 해요. 일주일 후 지호는 IT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주 서버 백업 파일을 확보했어요. 거기에는 태온의 디자인 파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는 할인의 스케치보다 2달 늦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지호가 빙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매종 할인, 태온 패션 짝퉁 의혹. 매종 할인이 태온 디자인 베낀 거 아니냐?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습니다. 할인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여론 조작이에요. 지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요? 역공을 쳐야죠. 지호는 책상에 펜을 두드렸습니다. 미끼를 던져요. 원단 혼용률이 다른 테스트 라벨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소량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태온이 그걸 베끼면 가짜 제품이 시중에 나돌게 되죠. 그때 추적하는 거예요. 할인은 지호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일 후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태온의 매장에서 할인이 의도적으로 만든 라벨과 똑같은 제품이 발견됐어요. 원단 혼용률까지 같았습니다. 할인과 지호는 그 제품을 구매해서 증거로 확보했어요.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 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법인이요? KNR 컨설팅. 우리가 태온을 정면으로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1개월 후 KNR 컨설팅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할인과 지호에게는 전쟁터였어요. 어느 날 은솔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태온 사옥 지하 샘플실 CCTV를 확인했어요. 누군가 당신 스케치를 촬영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할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예요? 디자인팀 막내 직원이요. 명자 회장 조카예요. 할인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인의 눈빛도 그 별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인은 속삭였습니다. 은솔은 KNR 사무실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에는 명자재단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할인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명자 회장 개인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요. 3년치예요. 은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호텔, 고급 사교 클럽 결제 내역이요. 한 번에 500만 원씩 써요. 한 달에 서너 번씩이요. 할인은 엑셀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노란색으로 형광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제 날짜와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은솔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자 재단의 기부금 영수증이었어요. 날짜 좀 보세요. 할인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법인 카드로 사교클럽에 돈을 쓴 날짜와 재단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똑같았습니다. 금액도 비슷했어요. 이건 자금 세탁이에요. 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교클럽에서 접대비로 쓴 돈을 재단 기부금으로 위장한 거죠.
세금도 안 내고요. 할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재단 수혜자 명단이 필요해요. 그 명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면 돼요. 지호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2주일 후 은솔은 재단 수혜자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할인과 지호는 그 명단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고 주소를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0명 중 4명이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소도 허위였습니다. 할인은 빈 건물 앞에 서서 명단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죠? 명자 회장 개인 계좌로 돌아갔겠죠. 우회해서요. 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명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향불에 던지던 그 차가운 표정. 할인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명함 뒤에 작은 종이 조각이 숨겨져 있었어요. 까맣게 탄 초음파 사진의 일부였습니다. 할인은 그 조각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할인은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도경 의사의 클리닉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명목상으로는 매종 할인의 새 제품 자문이었습니다.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의류 개발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는 이유였어요. 클리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경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할인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할인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경이 아니었다면 할인은 그날 죽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도경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운이 좋았어요. 할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그날 일 기억하세요? 7년 전 제가 계단에서 떨어진 날이요. 도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정말 위험했어요. 혹시 그날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식으로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대충 짐작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당신 시어머니가 그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119 부르지 말라고 했죠.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도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증언서를 써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할인은 도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도경의 증언서가 완성됐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문서였어요. 할인은 그 서류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복수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편 태원 패션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용한 디자인의 옷들이 시중에 나왔는데 품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단 강도가 약해서 쉽게 찢어졌습니다. 고객 불만이 쏟아졌어요. 민우는 회의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품된 옷들이 쌓여 있었어요. 찢어진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사님, 리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콜 비용이 얼만데?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브랜드 이미지가. 닥쳐.
민우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 명자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리콜 문제 때문에. 알아. 내가 처리할게. 명자는 서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변호사랑 얘기했어. 소비자 잘못으로 돌리면 돼. 하지만 그건 너가 해결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명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며칠 후 명자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혼 준비 시작해. 대형 어페럴 쪽이랑 상견례 일정 잡아. 네, 회장님. 명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미지 세탁이 필요한 시기야. 그 시각 K&R 사무실에서는 할인과 지호가 최종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모았어요. 할인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디자인 도용 증거, 자금 세탁 증거, 가짜 수혜자 명단, 도경 선생님 증언서. 이게 다예요. 지호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뭐예요? 태온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K&R 컨설팅 대표로서요. 할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명자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해요. 최종 증거를 확보하려면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죠. 할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갑 속 탄 초음파 사진 조각이 손끝에 닿았어요. 할인은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을 보는 거예요. 할인은 속삭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할인은 K&R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흘 후 은솔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 씨, 큰일 났어요. 제가 장부를 들춰본 걸 누가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아침에 인사팀에서 불렀어요. 휴가 쓰라고요. 3개월 무급 휴직이래요. 은솔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게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할인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은솔 씨, 지금 어디예요? 회사 근처 카페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지호 씨가 곧 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할인은 지호를 불렀습니다. 은솔 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명자가 눈치챘어요. 지호는 재빨리 재킷을 입었습니다. 제가 데리러 갈게요. 고시원 하나 알아둔 게 있어요. 명의도 제 지인 걸로 돼 있고요. 고마워요. 1시간 후 은솔은 조용한 골목의 고시원에 숨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안전했어요. 할인과 지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은솔 씨, 공익 제보자 보호 신청을 할 거예요. 지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부 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신청하면 회사가 함부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은솔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이러면 다시는 취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할인이 은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은솔 씨도 할 수 있어요. 은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요. 신청할게요. 일주일 후 할인은 특별한 약속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7년 전 계단에서 떨어지던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는 K&R 컨설팅 대표 이윤아가 서 있었어요. 할인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인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후 2시 할인은 태원 패션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할인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K&R 컨설팅 이윤아 대표님이시죠? 안내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끝에는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의 목소리였어요. 할인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보였어요. 책상 앞에는 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과 똑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이윤아 대표님 오셨군요.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할인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회장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명자는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할인은 침착하게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K&R이 저희 태온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태온 패션은 잠재력이 큰 회사예요. 하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떤 개선이요? 실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재무 구조와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해 보여요.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최근 리콜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어요. 이를 회복하려면 투명 경영이 필요해요. 할인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K&R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명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실사를 진행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한 달 안에 끝내야 해요. 그리고 결과는 저한테만 보고하세요. 할인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명자는 뭔가를 숨기고 싶어 했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할인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할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고개를 돌려 할인을 봤습니다. 할인은 계속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여자의 걸음걸이, 손짓,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사님, 회의 시간이에요. 비서가 불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성공이에요. 실사 승인 받았어요. 할인은 의자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태온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라벨 프린터 로그, 재무장부 모든 거요. 지호도 웃었습니다. 드디어네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요. 할인은 속삭였습니다. 할인은 태온 패션 지하 자료실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가 날렸어요. 선반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흰 장갑을 끼고 상자를 하나씩 열었어요. 찾았어요. 하리는 속삭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라벨 프린터 로그가 들어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하리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셔터 소리가 조용한 자료실에 울렸습니다. 로그에는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언제 프린트됐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할인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의 라벨도 있었어요. 날짜는 4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제 물증까지 확보했어.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도표가 떠 있었어요. 할인 씨, 대박이에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요? 명자 재단과 태온 패션의 자금 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추적했어요. 여기 보세요. 지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붉은 선으로 연결된 계좌들이 보였어요. 같은 IP 주소에서 접속했어요. 명자 회장 개인 컴퓨터예요. 재단 계좌와 태온 계좌를 오가며 돈을 옮긴 거죠. 하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결정적이에요. 맞아요. 이제 실사 보고서를 쓸 차례예요. 지호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2주일 후 하리는 명자의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명자는 보고서를 넘기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경영진 교체? 전략 리콜? 실사 결과가 그래요, 회장님. 하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태온의 재무 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재단과의 자금 순환이요.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권고안일 뿐이에요. 실행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투자 유치를 원하신다면 개선이 필수예요. 하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투자자도 태온에 돈을 넣지 않을 거예요. 명자는 보고서를 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나가보세요. 다시 검토하겠어요.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명자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형 어페럴 상견례 일정, 최대한 빨리 잡아. 네, 회장님. 다음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좋아. 장소는 그랜드 호텔 VIP룸으로. 명자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고가의 화장품들이 가득했어요. 이미지를 세탁해야 해. 재혼으로.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하리는 지호와 함께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렸어요. 소개할게요. 강우진 씨예요. 대형 어페럴 후계자로 위장할 뿐이에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위장이라니요?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제 대학 선배예요. 지금은 배우로 일하고 계세요. 하리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이런 역할 많이 해봤어요. 우진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명자 회장은 제가 재벌 2세라고 믿을 거예요. 유명 벤처펀드 명의로 투자 MOU도 준비했고요.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하린 씨가 복수하려는 거 지호한테 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랜드 호텔 VIP룸 앞에는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옆에는 민우가 서 있었어요. 그도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오늘이 중요해. 명자가 민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어머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최근 회사 문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호텔 직원이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룸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큰 원탁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상대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하실 거예요. 직원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10분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우진이 들어왔어요. 그는 완벽한 재벌 2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 당당한 걸음걸이.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강우진입니다. 우진이 명자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도착했어요. 명자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만족감이 스쳤어요. 저희 컨설팅 대표도 곧 올 거예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컨설팅 대표요? 민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K&R의 이유나 대표님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셔서 함께 오시기로 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늘어뜨렸고 화장은 진하게 했어요. 7년 전의 할인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할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할인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우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할인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발표가 있다고 하셨죠? 명자가 물었습니다. 식사 후에 말씀드리죠. 할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명자는 우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업 이야기, 투자 이야기. 민우는 조용히 앉아서 식사만 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계속 할인을 흘끔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 여자의 손짓, 고개를 숙이는 습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직원이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잔에 따르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자, 건배하시죠. 우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할인의 협력자 서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라이브 브리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민정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생방송 표시가 떠 있었어요.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명자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명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윤할인이에요. 7년 전 당신이 계단에서 떨어뜨린 여자요.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인?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지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까맣게 탄 초음파 사진 조각이었어요. 그것을 명자 앞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불태운 건 내 아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명자는 테이블 위에 탄 종이 조각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무슨 장난이에요?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리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증거예요. 당신이 태운 내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죠. 민정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룸 안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는 7년 전 그날의 재현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향불, 계단, 그리고 피자국. 7년 전 이 여자는 임신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민정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명자 회장은 친자 확인을 요구하며 초음파 사진을 불태웠죠. 그리고 하린 씨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게 막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김도경의 증언서가 나타났어요. 이웃 의사 김도경 씨의 증언입니다. 명자 회장은 이렇게 말했죠. 119 부르지 마라. 어차피 이 집대를 못 이을 피다. 민우는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하리나.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일이 정말. 하리는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1초 망설였어요. 단 1초요. 그 1초가 내 전부를 바꿨어요. 민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 도용 증거가 나타났어요. 하린의 스케치와 태온의 제품이 나란히 비교됐습니다. 라벨 각도, 주머니 위치,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태온 패션은 매종 할인의 디자인을 훔쳤어요. 사내 메신저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디자인 팀장의 메시지가 확대돼 나타났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스케치 수정에서 샘플 제작 들어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민정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명자 재단의 비리입니다. 가짜 수혜자 명단, 자금 세탁 증거, 법인 카드 횡령 내역. 모두 여기 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선들이 여러 계좌를 오가며 결국 명자의 개인 계좌로 모이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3년간 총 15억 원이 명자 회장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 순간 룸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셔터 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명자 회장님, 디자인 도용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명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플래시 불빛이 계속 터졌습니다. 민정은 휴대폰 화면을 명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생중계되고 있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죠. 명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섰어요. 하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디자인 도용, 자금 세탁, 가짜 친자 확인서까지요. 하리는 한 장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친자 확인서예요. 당신이 만든 거죠. 내 아이가 이 집 핏줄이 아니라고 우기려고요. 명자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찢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당신, 날 파멸시키려고 이런 짓을. 파멸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하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난 그저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화면에는 태온 패션 주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태온 주가가 하한가를 치고 있어요.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곧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명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무너졌어요. 민우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이제 늦었어요. 할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1초 망설임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당신들의 인생을 바꿀 차례죠. 할인은 민우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윤할인입니다. 매종 할인의 대표이자 태온 패션의 피해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정이 다가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끝이에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7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명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화장이 뒤섞여 엉망이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우진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나가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명자를 돌아봤어요. 명자는 벽에 기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7년 전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인은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기자들의 소란이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할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쁜 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인은 속삭였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이 남아 있었어요. 할인은 지갑에서 탄 초음파 사진 조각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을 펼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녕. 할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할인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난 2주일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상견례 사건 이후 언론은 연일 태온 패션의 비리를 보도했어요. 책상 위에는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헤드라인이 태온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태온 패션 디자인 도용 파문, 명자 재단 자금 세탁 의혹, 오명자 회장, 며느리 유산 방치 의혹까지. 명자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50주년 기념 패션쇼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좋아. 예정대로 진행해. 하지만 바이어들 중 일부가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몇 명이나? 절반 정도입니다. 명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관없어. 쇼는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억울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이틀 후 태원 패션 50주년 기념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중심가의 대형 전시장이었어요. 무대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조명이 반짝이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객석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500명을 예상했는데 200명 정도만 왔어요.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명자는 무대 뒤에서 모델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완벽하게 해. 실수하면 안 돼.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쇼가 시작됐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요. 음악이 크게 울렸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올랐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객석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과 매종 할인 팀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조용히 객석 뒷줄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여자가 왜? 세 번째 모델이 무대 중앙에 섰을 때 갑자기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음악이 멈췄어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뒤따라 매종 할인 팀원들도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매종 할인의 대표 윤할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할인이 손짓하자 팀원들이 무대 위 모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의 라벨을 뒤집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라벨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매종 할인 오리지널. 이 옷들은 모두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태원 패션이 훔쳐간 디자인이죠.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라벨 프린터 로고가 나타났어요. 날짜와 시간, 승인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태원 패션이 언제, 어떻게 제 디자인을 도용했는지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단 로트 번호가 나타났어요. 원단도 제가 개발한 혼용률을 그대로 베꼈어요. 로트 번호가 증명합니다. 객석의 바이어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사진을 찍었어요. 다른 이들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는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조작된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명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바이어들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태원 패션 내부 직원들의 증언이었어요. 저희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어요.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았고요. 한 여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디자인팀은 늘 외부 자료를 베끼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창의적인 작업은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직원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남아있던 바이어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안 돼.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전시장이 어둠에 잠겼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화면에는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매종 할인의 작업실이었어요.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종 할인은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제작 과정을 공개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듭니다. 화면에는 매종 할인의 새 제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답고 독창적인 디자인이었어요. 오늘부터 매종 할인 제품을 홈쇼핑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투명한 제작 과정을 직접 보시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객석에 남아있던 몇몇 바이어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있는 표정이었어요. 명자는 무대 한가운데 서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끝이야. 다 끝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가요. 할인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매종 할인 팀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객석을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전시장 밖에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할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고 믿어요. 오늘이 그 증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할인은 미소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매종 할인 홈쇼핑 방송은 대박이 났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었어요.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할인은 작업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할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할인 씨, 괜찮아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복수가 끝나가는 게 실감 안 나서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할인은 속삭였습니다.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태온 패션 본사 앞에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 재단 사무실에도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은 놀라 어쩔 줄 몰랐어요. 서류 상자들이 하나씩 차에 실렸습니다. 명자는 자택에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했어요. 무슨 혐의로?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배임 횡령, 디자인 도용 공모, 자금 세탁. 여러 개예요. 명자는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명자는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7년 전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전 9시 명자는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며느리를 학대한 게 사실입니까? 명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변호사가 그녀를 에워싸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검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명자 씨, 앉으세요. 명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딱딱했어요. 먼저 배임 혐의부터 묻겠습니다. 명자 재단의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죠? 아니에요.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솔이 제공한 장부 사본이었어요.
가짜 수혜자 명단, 허위 영수증, 법인 카드 횡령 내역. 모두 여기 있어요. 명자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배은솔 씨가 공익 제보자로 나섰어요. 그분의 증언이 결정타였죠.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명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변호사는 옆에서 메모만 할 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우도 소환됐습니다. 그는 태원 패션 사무실에서 체포됐어요.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장민우 씨, 업무상 배임 및 디자인 도용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검찰청 조사실에서 민우는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장민우 씨, 디자인 도용에 대해 알고 있었죠? 네. 민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왜 막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지시였어요. 거역할 수 없었어요. 본인도 공모했죠? 민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제가 특허 자료를 빼돌렸어요. 디자인팀에 넘겼고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7년 전 유산 사건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부인이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죠?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막았어요. 그래도 당신은 남편이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저는 비겁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기를 냈어도 할인이를 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1초 망설였어요. 그 1초가 모든 걸 바꿨어요. 민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2주일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객 중에는 할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착석하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오명자에 대한 배임, 횡령, 디자인 도용 공모, 자금 세탁 혐의 사건을 시작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배은솔 씨를 신청합니다. 문이 열리고 은솔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태원 패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비리를 직접 목격했습니까? 네. 명자 회장은 재단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썼어요. 허위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수혜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은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3년간 약 15억 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다음 증인은 김도경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침착하게 증언했어요. 7년 전 윤아린 씨가 계단에서 떨어진 날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도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린 씨는 심한 출혈 상태였어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오명자 회장은 119를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119 부르지 마라. 어차피 이 집대를 못 이을 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은 3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태원 직원들, 재단 관계자들 모두가 명자의 비리를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민우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명자를 바라봤어요. 명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은 당신의 어머니죠? 네. 어머니를 고발하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민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어머니 지시로 매종 할인의 디자인을 훔쳤어요. 제가 특허 자료를 빼내서 디자인팀에 넘겼습니다. 7년 전 일도 증언해 주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저는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막았고 저는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이에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오명자, 배임 및 횡령으로 징역 5년, 디자인 도용 공모로 징역 2년, 자금 세탁으로 징역 3년, 합산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장민우, 업무상 배임 및 디자인 도용 방조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할인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수의 끝이 가져온 허무함이 더 컸어요. 할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끝났어. 할인은 속삭였습니다. 할인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손에는 작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기 옷을 만들려고 준비했던 천이었어요. 7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부서져 흩어졌어요. 할인은 천천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중간쯤에서 멈춰 섰어요. 천 조각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던 순간, 피가 흐르던 순간, 아이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할인은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천 조각을 난간 너머로 던졌습니다. 하얀 천이 바람에 날렸어요. 천천히 강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물결에 떠내려갔어요. 점점 멀어지더니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할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숨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안녕. 할인은 작게 중얼거리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3개월 후 할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인 재단 설립이었어요. 사무실에는 지호와 은솔,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인 재단의 목표는 명확해요. 할인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보육원 청소년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거예요. 재봉, 디자인, 경영.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은솔이 물었습니다. 매종 할인 수익금의 30%를 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그리고 명자와 민우에게서 몰수한 재산도 쓸 거고요. 할인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원에서 태온 패션 본사 건물과 명자 자택을 몰수했어요. 아르테 명의로 매입했죠.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산을 팔면 상당한 자금이 생기겠네요. 팔지 않을 거예요. 할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온 건물은 청소년 교육센터로 바꿀 거예요. 명자 집은 유산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로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들이 나를 무너뜨렸던 그 공간에서 이제 희망을 만들 거예요. 6개월 후 할인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태운 건물은 완전히 새 단장을 했어요. 어두웠던 사무실은 밝은 교육실로 바뀌었습니다. 재봉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보육원 청소년들, 지역 주민들, 언론사 기자들. 하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린 재단 대표 윤하린입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이 건물은 한때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공간이 될 거예요. 하린은 청소년들을 바라봤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곳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재봉 기술, 디자인, 경영까지. 졸업 후에는 매종 할인이나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한때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리는 미소 지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년 후 첫 졸업생이 배출됐어요. 10명의 청소년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중 5명은 매종 할인에 취직했어요. 나머지는 다른 패션 회사로 갔습니다. 하리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섬유기술 특허를 재단에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교육생들은 그 기술을 자유롭게 배우고 쓸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더 커져요. 하린이 교육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도둑맞는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래요. 이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세요. 교육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하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종 하린은 국내 대표 패션 브랜드가 됐습니다. 하린 재단은 100명이 넘는 청소년을 배출했어요. 하린은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K&R 컨설팅에서 함께 일하던 송민준이었어요. 그는 비서실장이었지만 하린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하린과 민준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린 씨, 행복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하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해요. 예전처럼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평온해요. 복수가 끝나니까 어때요? 허전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거라는 걸요. 민준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도 함께 희망을 만들고 싶어요. 하린 씨 곁에서요. 하린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하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3년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는 국제기업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하린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인상은 매종 하린과 하린 재단의 윤하린 대표에게 돌아갑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하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하린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지호, 은솔, 민준, 그리고 재단 교육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승리는 희망을 만드는 거예요. 하린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유산의 아픔을 겪은 여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승리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리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에서는 명자와 민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을 마치고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하지만 삶은 비참했습니다. 좁은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명자는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할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장면이었어요.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름살이 깊어졌고 머리는 백발이 됐어요. 저 여자가...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할 힘도 없었어요. 민우는 방 한구석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민우가 라면을 갖다 줬습니다. 명자는 한 입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맛없어. 죄송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할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희망을 만들었어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명자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다 끝났어. 명자는 속삭였습니다. 한편 할인은 시상식을 마치고 재단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지만 교육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야간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진지한 얼굴, 재봉틀을 돌리는 손길,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민준이 다가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집에 가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건물을 나섰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할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할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할인은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잃어버린 아이에게일 수도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할인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였어요. 희망의 빛이 그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희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할인은 그 희망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공유하여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깊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